여러분 안녕. 안녕. 오늘은 저희가 남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비용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남프랑스 언제 갔었지? 5월달요. 작년 5월달. 작년 2022년 5월에 17박 18일 동안 남부 프랑스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부 프랑스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용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행 경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정리하는 게 의미가 좀 있을까 해서 제가 비용 정리는 따로 안 했는데 또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너처럼 여행했으면 얼마나 들었니? 까지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비용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7박 18일 동안 남부 프랑스를 여행을 했는데 경로는 저희는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들어갔고요. 아비뇽, 생레미드 프로방스, 아를, 액상 프로방스, 니스, 깐느, 생폴드벙스, 모나코 그리고 다시 니스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전체적인 여행 기간 동안 렌트카는 빌리지 않았고요. 그 현지 교통을 이용을 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 경비를 제가 정산을 해보니까 여행 경비의 카테고리를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장거리 비행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죠. 장거리 비행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숙박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체류하면서 드는 비용, 체류 비용이 있겠는데, 이번에 여행 경비 정산에서는 장거리 비용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장거리 비용은 뭐 너무나 빤하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비행기, 뭐 이코노미를 타시든지 비즈니스를 타시든지 그거를 타셔서 플러스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바로 프랑스로 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다가 육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또 천차만별일 것 같아서 장거리 비행기는 빼고 숙박비하고 체류비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류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체류비는 뭐가 있을까? 뭐 외식비, 뭐 그 먹는 쪽에 관련된 거, 쇼핑비, 뭐 교통비, 아니면 다른 이제 액티비티나 투어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외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외식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해보면은 뭐 사 먹는 밥도 하루 이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식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막 맛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외식은 그렇게 자주 하지 않고, 그 대신 저희 풀펜 부부가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저희 굉장히 중요한 루틴 일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페 비용이 좀 꽤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페 레스토랑을 포함한 외식비는 18일 동안 토탈 252.4유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장을 봐서 뭐 먹어야 되니까 그런 장을 보는 슈퍼마켓. 장 보는 거는 이제 먹는 것도 들어가지만 사실 생필품 있죠. 뭐 샴푸, 뭐 린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한 것이 438.36유로가 나왔네요. 그게 와인의 비중이 좀 많죠. 그쵸. 와인도 저희는 이제 와인도 바나 뭐 와인바를 간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사가지고 슈퍼에 사서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술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쇼핑비는 뭐 떨어진 옷을 좀 보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누구한테 줄 선물을 좀 샀다든지 이런 쇼핑비가 309.13유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비는 장거리 비용은 아니고 프랑스 내에서 도시간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 도시 내에서 뭐 트램 타고 다니다든지 이런 교통비가 187.2유로가 들어갔어요. 도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남프랑스의 그 도시간 버스 비용은 좀 상당히 비싼 편이더라고요. 아, 맞아. 프랑스 그 버스비가 진짜 비싼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도시 내에서 트램 비용은 비싸지 않아요. 그건 한 1유로, 뭐 1.2유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 어차피 관광지에서만 다니니까 뭐 걸어 다니는 일도 많고 그렇긴 한데 도시간 이동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나온다. 하지만 뭐 렌트비보다는 싸겠죠. 네, 남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예쁜 마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다 오밀조밀 들리시겠다 하시면은 렌트를 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실 거예요. 버스는 성수기가 아니면 운행하지 않는 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비뇽을 갔을 때 가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성수기에는 운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서. 그래서 거기 이제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가셔서 내가 만약에 렌트를 안 하고 버스로 이동을 할 생각이다 하신다면은 그럼 아비뇽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교통편이 언젠지, 뭐 있긴 있는지, 몇 시에 가는지, 하루에 몇 편이나 있는지 이런 시간 체크를 꼭 먼저 해보셔야 돼요. 또 그게 이제 미스되면 하루를 또 버리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투어비예요. 투어비는 남부 프랑스는 뭐 그렇게 막 다른 데처럼 막 액티비티를 하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뭐 미술관 입장료, 박물관 입장료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런 투어비는 35유로. 정말 작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여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돈 내고 들어가는데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미술관 들어가는 거 외에는 돈 내는데 잘 안 들어가가지고 35유로 나왔고요. 기타 비용이 81.27유로 정도가 썼는데, 이 기타 비용은 뭐냐면
액상프로방스에서는 도시세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세를 추가로 지불을 했고요. 이게 호텔에서 저희가 수속을 해서 한 건지 뭐 에어비앤비도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가 노트북이 고장나서 이거 수리비 해가지고 토탈 81유로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18일 동안 체류한 비용은 1,303유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180만 3,500원 정도가 들었네요. 자, 다음에는 숙박비를 볼게요. 숙박비는 저희는 에어비앤비라든지 부킹닷컴, 아고다 이런 이제 숙박 예약 사이트를 골고루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은 부엌이 있는 집을 위주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부엌이 있어야지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씻어 먹잖아요. 호텔 화장실을 씻어 먹는 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웬만하면 아침은 집에서 좀 해결을 하고 나갑니다. 아침 과일하고 간단한 빵, 뭐 치즈 이 정도를 아침에 먹는데 그래서 그걸 아침을 주로 해 먹기 때문에 부엌이 있는 집을 선호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에어비앤비를 주로 이용을 했어요.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굉장히 깔끔해서 뭐 이렇게 찾기도 좋고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수수료가 좀 비싸고 전반적인 숙박비가 많이 오르면서 부킹닷컴이나 아고다에도 그런 개인 호스트들이 내놓는 아파트가 올라 있거든요, 리스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찾아보고 있고 세 군데를 다 뭐 당연히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그래서 17박 동안 든 숙박비는 645.57유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하면 89만 3,5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저희가 니스에서 5박을 했는데 이때는 친구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니스에서는 숙박비가 빵원인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비용을 17로 나누면 1박 평균을 구하는데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돈을 내고 숙박한 건 12일이기 때문에 12박으로 나눴을 때 1박에 평균적으로 75,000원 정도를 지불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남부 프랑스를 5월에 여행을 했잖아요. 5월은 8월에 비해서는 그렇게 최성수기는 아니지만 5월도 상당히 성수기이기 때문에 특히 깐느라든지 모나코에서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숙박비가 싸지는 않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제 영상에서 보는 정도의 숙박을 할 때 한 75,000원 정도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 같아요. 정도면 되게 선방한 것 같아요, 숙박비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막 겨울에 가신다 하면 이거보다 더 싸지실 거고 8월에 가겠다 하면 되게 덥지만 그때도 라벤더 시즌이기 때문에 최성수기예요, 그쪽이. 그래서 그때 가시면 당연히 이거보다 좀 비싸지겠죠. 8월에 가지 마세요. 쪄 죽어요. 네, 근데 5월에도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8월은 라벤더 인생샷을 땡볕에서는 건질 수 있지만 땡볕이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거 이제 더위 약하신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숙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5월부터도 집에 에어컨이 있는지 이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이지만 한낮에는 5월부터도 좀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더워요. 그러면 집에서 잠깐 쉬게 되는데 그때 또 에어컨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좀 있는 거를 찾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체류비하고 숙박비 부분을 합한 전체적인 비용은 1,948.93유로. 그래서 토탈 269만 7,700원을 사용을 했네요. 돈을 되게 안 썼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더 가서 썼어야 되겠네. 옷도 맨날 다 늘어나면 입고 같은 옷을 가지고 다녔는데도 다니잖아, 같은 옷. 저희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막 소비를 많이 하고 다니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니스에서는 사실 또 친구 집에 머물러 숙박비도 아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저희가 또 20대 무슨 배낭여행족처럼 막 맥도날드 먹고 이렇게 막 10인실 뭐 이런 도미토리 자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와인도 한 잔씩 하고 또 좋은데 카페에 가서 또 한 잔 하는 게 저희 굉장히 그 최애 루틴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18일 동안 한 269만 원, 69만 7,700원을 소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비행기 값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남프랑스 여행 정산을 마치고 내일 모레죠? 저희가? 3일 후에는 네. 저희는 이제는 남미로 남미로 갑니다. 갑니다. 아르헨티나 영상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용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 여행은 더 허리띠를 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여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